안녕하십니까, 마스크 포워드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요. 그냥 뭐 바빴어요. 바빴고 뭐 일하고 육아하고 뭐 그러나 너무 바빴고, 일단은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좋아졌다는 게 뭐 많이 풀렸죠. 많이 풀렸고, 오늘 아침에도 낮에는 어쨌든 아직까지 덥지만 좀 그래도 다니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는 비해서. 저는 뭐 일단 차방만 나가면은 에어컨 없는데 나가면 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으니까 뭐 어제도 덥긴 더웠는데 그냥 인간이 살만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점점 풀릴 것 같아서. 추석도 2주밖에 안 남았죠. 추석도 2주밖에 안 남았고, 예전에 제가 뭐 이제 또 딴소리 처음부터 시작하는데, 예전에 보면 사실 그런 분이 있었어요. 뭐 추석이고 연휴고 뭐 그래서 영업할 시간이 없다,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, 투덜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, 보면은 사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하면 영업할 날 얼마 없습니다. 뭐 연휴도 있고, 뭐 요즘은 좀 연휴가 많이 준 것 같은데, 요번에 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도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것저것 따지면 영업할 시간 정말 없어요.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, 결국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,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좀 일이 없어서 대충 한 50통 정도 걸었거든요. 평소에는 바빠가지고 그렇게도 못 걸었는데, 좀 여유있게 걸 수가 있었는데 5, 60통 건 것 같은데, 뭐 단 한 군데도 안 됐죠. 뭐한 군데는 좀 견적 달 나온 데서 줬는데 뭐 거기는 어떻게 어쩔지 모르겠어요. 근데 하여튼 그렇고, 오늘은 좀 고민을 하다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다가, 대기업 포워더랑 그냥 로컬 중소기업 포워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 생활에 대해서. 그럼 저는 두 군데 다 있어 봤고, 그 차이점이나 그런 게, 그러니까 제 영상이 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없습니다. 뭐 이따구로 올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, 그냥 포딩 쪽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쨌든 조회수가 아무리 안 나와도 그래도 몇몇 봐주시는 분들의 취향을 맞춰 드려야 되잖아요. 그게 또 포딩 영업사원 그 서비스 뭐 행태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그렇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저는 그러니까 업무도 해봤고 영업도 지금 해보고 있지만, 예전에 큰 회사 뭐 이렇게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대기업, 그런 대기업 관련 그 뭐야 포딩 회사들이 좀 있어봤어요. 대기업 핸들러들이죠. 뭐 아니면 계열사라든가.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좀 근무를 해봤는데, 독일, 오스트리아, 뭐 헝가리 이런 데서 근무를 해봤는데, 그 유럽이죠. 근데 그런 쪽에 이제 가면은 거기는 본인들 그 핸들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잖아요. 대기업 계열사, 뭐 유명한 전자회사들 우리나라 많죠.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, 아니면 그 아시겠지만 회사 이름 되면 안 되지만 그 회사는 이제 자동차 쪽인데, 본인들이 이제 포딩 회사를 뽑아가지고 뭐 운영을 하는 거죠. 본인들은 관리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운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. 그런데 일단은 조금씩 연봉은 달라요. 그러니까 제가 안 가본 데도 있고 그래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, 그쪽 자동차 계열이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업계 최고로 알고 있고, 제가 있었던 전자 쪽은 그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, 저는 낮은 데 있었습니다. 높은 데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. 낮은 데 있었는데, 일단 대기업 물량을 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조직 구조나 그런 게 그 대기업들이랑 연관이 있어요. 당연히 윗사람들도 대기업 출신들이 있고, 대기업 출신들이 와서 사장이나 부사장 앉아 있고, 그래야지만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. 그 사람들은 어떤 고객사라기보다는 자기 이제 이 회사의 존재 이유를 있게끔 해준 그쪽에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, 그쪽 사람들이 뭐 낙하산 아닌 낙하산식으로 와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. 어쩔 수 없는 거고, 이건 뭐 나쁜 게 아니라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은 사실은 그 대기업 물량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, 사실. 그래서 저도 있을 때 보면 뭐 아더카고를 유치하고 다른 화주를 유치하고자 하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존재의 이유를 버릴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, 요즘 뭐 하도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시끄럽지만 요즘 더 시끄러운데, 정치를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. 팬덤 정치 뭐 이렇게, 이쪽 한나라당, 이제 하도 옛날 사람인데 한나라당이 아니라 뭐죠,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이쪽 보면은 뭐 중도를 많이 흡수하고자 항상 하잖아요. 막
그 짓거리들 하잖아요. 둘이 막 뭐 중도를 해야지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, 중도층이 뭐예요?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 중도층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, 그래도 우리 팬덤 무조건, 그러니까 자기네 당이 무슨 짓을 해도 자기네들 지지하는 극성층 있잖아요. 그래도 극성층을 버리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,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극성층은 무슨 짓을 하든,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무조건 지지해 주는데, 중도를 흡수하려면 극성층한테 밉보이기 때문에 우린 중도를 못한다,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 대기업 계열사 포워딩들도 보면은, 이 대기업 물량을 핸들링 하기 위해서 회사가 창업받고 존재하지만, 다른 아더카고로 한다 말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. 왜? 일단은 우선순위가 대기업에 있거든요. 그 물량에 있거든요. 그 물량을 버리면서까지 이 아더카고를 하기가 힘든 거죠. 근데 굳이 뭐 버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좀 우선순위를 같이 밸런스를 둬서 해야 되는데, 그렇게 슬로건을 외치고 한다 해도 아더카고는 결국 아더카고가 되는 거죠. 이름부터가 아더카고니까.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저도 외국에 있어 봤지만, 외국에 이제 이런 대기업 포워더들 말고도, 예를 들어 뭐 제가 10년 훨씬 넘은 얘기인데, 15년 전 얘기 뭐 그런데, 그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. 근데 거기에 그 당시만 해도 그 한국계 포워더가 한 28개나 이렇게 됐어요. 물론 뭐 그 중에는 큰 뭐 어떤 무슨 통은 뭐 되게 큰 회사들 위주 대기업 계열사들 몇 개 있지만, 작은 회사들도 있었거든요. 대부분이 작은 회사겠죠, 당연히. 근데 그 회사들이 그 현지 물량,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현지 세일즈를 해서 먹고 사는 거냐? 그게 아니거든요. 한국에서 오는 짐 받아 먹으려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는 거죠, 한국 물량을. 독일에 있으니까 뭐 독일이나 유럽 화주들을 영업해,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. 근데 그런 경우는 극소수예요. 다 한국 물량. 그러니까 한국에 휴가 올 때 다 한국 대리점들, 포딩 회사들 영업하러 오는 거죠, 다. 요즘도 그렇지만. 요즘은 아마 제가 볼 땐 더 늘었을 거예요. 그게 10몇 년 전 얘기니까. 뭐 28개, 그 당시에 28개 정도 됐으니까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기업 계열사도 다른 화주들, 현지 로컬 화주들이나 뭐 다른 회사들 영업한다고는 하지만,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. 왜? 본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. 그걸 중심으로 메꿔가는 사이드 개념이 되는 거지, 그 영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거든요.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중소 포워더들. 그냥 중소 포워더는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많은 포딩 중에 하나죠.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인데, 그런 데는 뭐 그냥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작은 회사도 있고, 직원이 몇 명 안 되는. 그러니까 뭐 작다고 나쁘고 좋다,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직원 수로 봐서요. 직원이 적은 데도 있고 좀 큰 데도 있고, 뭐 아니면 국내 뭐 제일 큰 데는 여기 서대문 서소문 거기도 있죠. 저도 옛날 면접 본 적 있지만, 그런 데 들어가는 것 방법이 있고.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참 어떤 정답은 아니에요, 제 말이.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, 일단 조직이 큰 데를 가서는, 일단 저는 어릴 때, 지금도 그렇게 뭐 60, 70대 노인은 아니지만, 어릴 때 보면은 그게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. 막 윗사람한테 아부하해서 승진하고 올라가고 그런 걸 안 좋게 생각했는데,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.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. 또 좋게 보면 한도 끝도 없고, 그냥 그런 거예요.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.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. 아니, 윗사람한테 잘 보여서 승진이 되는데 어쩔 거야. 그 조직이 그런 거예요. 거기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지.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조직이 크고 사람이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야 돼요. 독불장군처럼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오죠. 뭐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든 물 한 잔이든 떠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, 그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니까 정치를 해야 돼요.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이 조직이 큰 데는. 또 그런 데일수록 정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, 내가 세일즈에서 뭘 갖고 오는 것보다 그 회사에서 정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핸들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가 어떻게 보면 승진도 빨리 하고 뭐 잘 될 확률이 높잖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세일즈 해오는 건 필요 없고, 내가 이 조직에서 있는 물량이나 잘하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렇게 해서 승진이 되는 거죠. 그럴 확률이 높아요. 근데 물론 요즘은 웬만큼 큰 데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개인 세일즈를 다 원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들은 얘기를, 다른 데 회사 가신 분들 뭐 지인들이나 들어보면. 근데 정말 큰 데는
정말 개인 세일즈 그거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. 개인이 해봤자 개인이 없어요.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 물량 자체를 잘 케어하고 그 회사 어떻게 보면 계열사의 다른 그 고객사죠. 같은 계열사이긴 하지만 좀 물류 쪽은 어쨌든 좀 항상 핫발이니까 계열사 고객한테 잘 보이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그런 게 능력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는 뭐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뭐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 뭐 일종의 그런 게 큰데 좀 작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는 당연히 개인 영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부분 제가 그런 데 있었어요. 한국 들어와가지고. 그런 데일수록 당연히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식,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업을 해야 되고 또 그게 본인이 그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생사 여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큰데 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꼭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. 제가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은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직장생활에서 큰데 가서 뭐 잘 보이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큰 직장에서도 승승장구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야 될 상황도 있는 거죠. 물론 뭐 정말 잘 돼가지고 뭐 사장까지 될 수 있어요. 항상 근데 모든 인생이나 삶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. 그리고 왜 사람들이 뭐 그렇잖아요. 옛날부터 뭐 전문직을 하려고 하고 자기 기술을 배우려고 하겠어요. 내가 하는 게 가장 믿음직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직장이고 조직이라는 데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. 근데 그 능력이라는 거를 객관치로 내가 100만큼의 객관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조직이나 다른 제3자나 조직의 윗사람들이 그걸 100만큼 봐주질 않아요. 그게 세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. 그 능력이라는 걸 무슨 컴퓨터화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쟤 일 잘해. 그러면 일은 잘하겠죠 당연히. 근데 그게 그 개인이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일을 300만큼 잘하는데 딴 사람이 나를 볼 때 얘는 일을 200만큼 잘해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.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는 데는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속되문으로 존나 몸 부서지게 했는데 조직에서는 내가 이런 거에 반만큼 인정을 안 해줘. 그럼 그거는 반만큼 인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조직이 무서운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기술 배워.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뭐 너 전문직해. 뭐 의사 변호사해. 그런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산 활동을 하고 뭐 전문직이나 기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. 결국 자기가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누가 이렇게 왈가불가 안 하거든요. 뭐 그 일한 어떤 수치상 갖고 뭐 그 수치는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파는 거니까. 그래서 뭐 더러우면 사장하라 그런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. 근데 그냥 조그만 데 가서 개인 세일즈를 하면 제가 볼 땐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. 비교도 할 수 있고 제일 큰 데는 저렇게 편하게 다니는데 나는 씨발 뭐 어디 운전하고 가지고 사람들 명함 돌리고 있고 빌딩 찍기 하고 있고 뭐 전화하고 있고 초라해요.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. 실제로 저도 그런 거 느껴봤고 그래서 저도 기웃거린 적이 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다시 면접 보고 뭐 안 됐지만 실력이 안 돼서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 느꼈어요. 왜냐면 이 실적이 내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잘 보일 대상은 화주밖에 없어요. 윗사람,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의 도둑이란 말이 있거든요.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직장에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에 한 2만 불 하시는 분이 있어요. 2만 불 넘게 했어요. 근데 뭐 물론 지금도 2만 불이면 하기 쉬운 실적은 아니에요.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2만 불 넘게 했는데 속된 말은 그분은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. 윗사람들한테도 공손하지도 못했고 좀 대들 때도 있었고.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못했어요.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. 실적이 좋으니까. 실적이 깡패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터치를 안 했어요. 실적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. 뭐 자르지도 못하고.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으면 남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. 내가 충성할 사람은 화주밖에 없어요. 뭐 윗사람한테 잘 안 보여도 윗사람한테 잘 안 보이란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애를 싸가지 없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윗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다만 내가 충성해야 될 거는 화주밖에 없다는 거죠. 예전에 전 직장에서 어떤 사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자기는 자기 화주가 밤에 새벽 2시에 불러도 뛰어나간다고. 물론 그 화주도 잠을 자야 되니 그런 일은 없었겠죠. 비율을 그렇게 든 거지만 저도 요즘은 마찬가지예요. 제 화주가 부르면 저 새벽 2, 3시에 갈 수 있어요. 왜? 그 사람이 내 주인인데.
나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죠.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수도 있는 거고. 그게 영업이거든요. 그냥 어떤 데는 너무 편해요. 내가 잘못 사람 화주밖에 없으니까. 사장부 다 나오라고 그래. 필요 없잖아요. 그 사람이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건데. 내가 있는 회사를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누가 뭐 후배나 다른 분들이 뭐 제가 뭐 조언해드릴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저한테 의견을 구한다면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너 영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냥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니 큰 데에서 좀 영업 좀 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 아무래도 큰 데가 또 급여가 셀 가능성도 높죠. 하다가 좀 거기 있는 거 내가 좀 갖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영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갖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분하고 그 회사 문제겠죠. 근데 만약에 갖고 나올 수 있다? 글쎄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. 왜냐면은 큰 데를 쓰는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갖고 나온다는 얘기는 뭐 거기에 메인 어떤 큰 회사들 당연히 그런 건 움직이질 못 않고 이 회사랑 관계가 있으니까 쓰는 거고 분명히 아덕하고 작은 화주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기에서 작은 회사지만 거기서 그 회사를 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. 갖고 나올 수도 있겠죠. 희박해요. 왜냐하면은 글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데 큰 데를 쓰는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운임 큰 데라고 해서 무조건 운임이 요즘은 좋지는 않습니다. 근데 운임이나 서비스나 뭐 그런 면에서 뭔가 만족도가 있을 거고 뭔가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더 좋고 작은 데를 쓴다? 그랬으면 벌써 전에 썼겠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갖고 나오기 희박하거든요. 큰 데에서 다니다 나올 때는 정말 몸만 나와야 됩니다. 예. 그럴 가능성이 높고, 뭐 이게 서로 영업적인 거라 회사마다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. 왜냐하면은 잘 운영하시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작은 데서 영업사원이 와가지고 하고 빼가면 당연히 그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안 좋죠. 통사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. 다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. 저처럼 젊었을 때는 좀 큰 데 다니면서 감각도 익히고 하다가 조금씩 이제 직급 올라가고 대리 과장 되면서 작은 데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영업을 하는 것도 좋고 다만 이제 본인이 영업에 정말 안 맞거나 나 영업 죽어도 못해 그럼 업무를 해야죠. 근데 웬만하면 영업을 추천을 드리는 게 업무하다가 영업하면은 뭔가 이렇게 완성되는 기분? 그 바닥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기분도 들고 또 하나는 잘 되면 본인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영업을 함으로써 그 바닥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아는 게 있어요. 그냥 업무만 하면은 영업은 모르지만 업무 영업을 하면 다 알게 되니까 물론 뭐 제 주변은 영업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업무 욕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요. 예,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뭐 영업을 추천을 드리죠. 근데 이제 정말 적성이 안 맞으면은 뭐 업무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여하튼 뭐 업무 하시면서도 뭐 영업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건 뭐 나중에 영상에 좀 딴 얘기를 또 빠졌는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뭐 큰데 포워딩이나 작은 포워딩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회사를 추천을 드린 거죠. 영업하기도 좋고 그런데 또 너무 작은 데는 사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문의 주셨는데 웬만하면 좀 몇 명 위에 분들이 있는 분들도 좋아요. 영업팀이 하나 있고 왜냐면 배울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이 포딩 영업이라는 거는 뭐 어디 책에 써져 있고 교본이 있는 게 아니라 윗대가리들 윗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높거든요. 굉장히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경험적이고 이게 정량화돼 있지가 않아요. 그 사람 보고 하는 거 따라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회사에 제 경험상 영업 잘하는 사람, 못하는 사람, 적당히 하는 사람,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. 왜? 이 인간들 보고 다 배울 수 있거든요. 영업을 못하는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? 그것도 아니에요. 영업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왜 못하는지 배울 수가 있거든요.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그분한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, 또 영업 잘하는 사람,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.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, 저렇게도 하네? 다 배울 수가 있어요. 왜?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은 데라도 자기 선배 영업사원이 몇 명 있는 경우도 좋고, 그리고 밑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, 저도. 예. 근데 윗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게 좋아요. 자기가 배울 수가 있고.
그런 데가 좋고, 또 하나는 젊었을 때 저도 뭐 옛날에 이관되고 저도 별의별 짓 다 했죠. 코딩 이 바닥 하면서. 근데 꼭 힘든 상황을 이렇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때는 막 씨발씨발 거리고 욕하고 다녔는데, 그 힘든 상황이 당연히 계속되면 안 되죠. 뭐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되면 그거는 안 되죠. 근데 그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, 그 힘든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인 거죠. 내가 영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실적이 잘 안 오르고 좀 힘들다. 그러면은 이거는 자기가 그 터널을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물론 맨날 쳐놀고 영업 안 하는데 힘들다.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뭐 그런 경우는 뭐 아니니까. 근데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뭐 전화하는 거 같고 영업하고 견적 주고 그러는데 힘들어. 그러면 그거는 터널 안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, 이제 밖으로. 그 과정이 좀 운이 좋고 좀 뭐라 그러지? 그런 경우는 빨리 끝나는데, 조금 운이 안 좋은 경우, 운이 안 좋을 수 있어요. 좀 좋은 아주 못 만나고 그럴 땐 조금 길게 갈 수는 있지만 언젠간 끝납니다. 그 과정이. 그건 제가 확신해요. 해봤기 때문에 저도. 그래서 그런 경우고,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일단은 제 입장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작은 데가 좀 좋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. 큰 데 가서도 잘 하시는 분들 훨씬 많고 많습니다. 그러니까 큰 데든 작은 데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. 거기 돼야지 다닐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저는 다 넣어보시고 선택의 기준을, 뭐 당연히 그쪽에서 본인이 선택해줘야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, 되는 대로 거기 가서 또 제가 오늘 뭐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또 있는 거고. 다만 어디가 정답이다, 여기 가야 무조건 나 뭐 잘 되고 그런 건 없어요.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. 다만 어디 가서든 그 팁이나 그런 걸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. 저는 제가 할 때 몰랐거든요, 정말.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과정을 거칠 때는 모르거든요. 지나고 나니까 깨닫고 아는 거지. 근데 조금 지혜로운 분들은, 저는 지혜롭지 못했는데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들은 조금 미리 알고 가더라고요. 저는 멍청해서 그걸 몰랐는데 제 영상이 좀 그런 쪽, 그렇게 조금 그런 걸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. 네. 마스크보드였습니다.